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2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속초 9명, 원주와 동해 5명, 강릉 3명, 고성과 평창 각각 1명 등 모두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된 강원 북부교도소 재소자 4명을 포함해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에서는 해군 간부 1명을 비롯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8일 연속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에서 교회발 감염이 단 며칠 사이에 수십 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수차례 있었던 예배와 장례식, 일부 교인들의 소모임 등이 감염 경로로 지목됐는데 해당 교회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세인교회에서 나온 첫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확진된 원주 310번. 새미치였던 이튿날 예배 영상팀으로 봉사했던 교인이 확진됐고 새해 첫날 9명, 2일에 13명, 3일에도 최소 5명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이 교회 교인만 20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교사, 확진자 직장 동료 등 연쇄 감염자도 9명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 예배는 지난달 24일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됐지만 그 이전 예배에 수백 명이, 그 이후에도 20여 명의 예배 준비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20일과 23일, 24일과 28일 등 4차례 예배가 있었는데 횟수가 많다 보니 접촉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장례식에 이 교회 목사와 부목사 등이 찾았고 이와 별개로 일부 교인들은 소모임도 가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종교시설의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원주에서 나온 확진자는 122명인데 이 가운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49명, 무려 40%에 달합니다. 원주시는 확진자가 쏟아진 세인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종교시설 주간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의 검사가 주말 사이에 끝났지만 이들로부터 파생된 연쇄 감염자의 접촉자 검사 결과가 추가 확산의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동해안 일대 해변 출입이 오늘까지 금지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출입 통제에 잘 따르면서 연휴 마지막 날 해변과 항포구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안목 커피거리. 항구 방파제로 가는 길은 막혔고 해변에도 길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통제선 근처에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커피숍에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바다까지 멀리 왔는데 부산에서 바다 가까이 가갖고 이 백사장도 밟아보고 하고 싶은데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막혀져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모든 해안을 차단해 관광객들은 통제선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말과 새해 첫날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했던 해변 상가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한산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지나는 차량들만 해변 도로에 많았습니다. 이 거리는 손님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많이 없었죠. 해변 관광지가 막히다 보니 항포구에 건어물 가게들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매출에는 타격이 많아요. 저희는 작년 대비하면 한 30%도 안 돼요. 해변 통제는 월요일부터는 해제되지만 영동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월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영월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지점에 반경 1km 안팎에서 6구의 멧돼지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고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양돈 농가 한 곳의 이동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 농가로 방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인근 지역과 도로를 소독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학교가 졸업식을 1월에 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655개 초중고교 가운데 96%인 629개 학교가 1월 중에 졸업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5곳에 비해 8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118개 학교가 12월에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교가 지연되는 등 수업 일수를 확보하지 못해 겨울방학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내일 강원경찰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생활 안전과 교통활동,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안전관리 등을 주관하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자치경찰 준비단 구성에 이어서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거쳐 4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의 도내 3대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 한국감정원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지수는 지난해 1월 첫째 주 87.5에서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90.6으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84.5에서 89.2로 4.7포인트 뛰었고 원주는 85.4에서 89.8로 4.4포인트, 강릉은 93에서 95.4로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2명으로 2019년 184명보다 28.3%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초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며 빙판길 사고가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량 통행량 감소 등으로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창군이 저소득 가정의 식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원 수에 따라 4만 원에서 7만 원가량의 전자카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채소와 과일, 우유, 달걀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에는 전국 9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강원도에서는 평창이 유일합니다. 2020학년도 졸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도내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졸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0곳, 한 명이 나홀로 졸업하는 곳도 18곳에 이르는 등 졸업생 3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65곳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양양 인구초등학교 임호 분교장 등 4개 분교장이 폐교되고 삼척 소달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양양 전통시장 5일장 임시 휴장이 연장됩니다. 양양구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끝자리 4일 9일에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 5일장을 새해에도 계속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